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석간 브리핑을 겸합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링크하기도 했는데요. 한겨레 21과 인터뷰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남재희 전 장관은 김종인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50년 지기라고 하지요. 그 발언 중에서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은 뭐가 문제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친노와 운동권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친노가 무슨 죄를 졌나? 친노를 죄인 취급하는 보수 언론의 보도 태도부터 문제가 있다. 그런 태도가 상식화돼서 야당이나 김종인 대표에게까지 암암리에 침투한 게 아닌가 싶다. 친노가 패권적 행태를 보이는 건 문제가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한명숙 전 총리가 당권을 쥐고 공천했을 땐 친노 패권적 행태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그런 건 비판받아야 하지만 친노라고 무조건 매도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운동권 출신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운동권적 행태는 지금 시대에 안 맞지만 운동권 출신이란 점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왜 죄인가? 칭찬을 받아야지. 이런 것들이 혼동돼서 아무런 논리성도 없이 친노와 운동권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이번 공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보수 언론과 보수층이 만든 이상한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야권을 지배한 결과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 항의가 있을만했다. 오히려 대체적으로 김종인 대표가 잘못 짠 명단이 시정된 것이라고 본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인 어제 저녁 6시까지도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서 이 후보들의 민사, 형사상 소송이 예상된다는 내용, 조선일보가 다뤘습니다. 한 변호사는 소송의 대상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김무성 대표 개인이 될 것이며 억대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런데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김무성 대표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혐의는 업무방해죄 정도인데, 문제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에 한 가지 이상의 혐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김무성 대표의 직인 날인 거부를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무성 대표는 개헌론, 국회법 개정안 처리, 살생부 논란 등에서 청와대에 줄곧 밀려왔지요. 2014년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의 본물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청와대가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라면서 하루 만에 사과했지요. 또 지난해 6월에는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편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성이 없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감지하고는 위헌이 분명하다 이렇게 그야말로
민망하게 굴욕적으로 돌아섰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라면서 강수를 두었습니다. 준비도 치밀했습니다. 당원 당규를 세밀히 분석해서 친박계로부터 예상되는 공세를 차단했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 이틀 전에 기습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최소한 3일이 걸리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원천 차단한 것 등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된 거지요. 친박과 비박의 불안한 동거는 폭발력을 더 키운 채 언제 터질지 모를 활화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중도 성향의 수도권 의원은 일단 총선이 코앞에 놓였기 때문에 김무성 체제로 선거를 치를 것 같다라면서, 하지만 총선 이후 새 당대표를 뽑는 7월 전당대회 등 여권 내부를 시끄럽게 할 요소가 산재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역구 수성과 전국 선거 지원을 놓고 고민하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결국 지역구에 발이 묶였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지역구 선거에 전념한 뒤 이후에 틈틈이 전국 지원 유세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 지지율 정체로 안철수 대표가 전국 선거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장 재선에 실패할 경우 정치 생명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와 박빙으로 나오는 데다 친노 조직이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더불어민주당 황창화 전 국회 도서관장까지 가세하면서 발등에 불을 끄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했지만 국민의당 공천 갈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 점 또한 안철수 대표의 시름거리입니다. 김봉호 전 국회 부의장이 자기 아들이 경선에서 밀린 게 박주선 최고위원 책임이라며 박주선 최고위원의 머리를 내리친 일이 있었지요.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공천장 받고도 출마를 하지 않는 후보가 속출해서 국민의당은 골머리입니다.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재산 변동 신고에 신고 누락분 현금 5천만 원을 기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입니다. 지난해 5월 아내가 나도 모르게 은행 대여금고에 3억 원을 보관하다가 1억 5천만 원을 사용하고 현재 1억 5천만 원을 남겨뒀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지사는 지난해 5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 아내가 3억 원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는데 2011년 6월 당대표 경선 기탁금으로 1억 2천만 원, 아들 결혼자금으로 3천만 원을 사용했고 현재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성완종으로부터 돈 받아서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으로 안 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3억 원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 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5천만 원 덜 신고했다, 이렇게 밝혔죠. 홍준표 지사는 6개월여 동안 생활비 등으로 현금을 최소 1억 이상 사용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 5천만 원인데 이 5천만 원 신고 안 해서 죄송하다 라면서 이번에 5천만 원을 신고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 재산이 1억 7,800여만 원 증가했네요. 이건 또 어디서 증가한 것일까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겨레 토요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목되는 발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야당 체질이 아닌 것 같다. 관권 선거, 금권 선거, 이런 선거에 바탕해서 그동안 선거전을 해온 분이다. SNS 여론은 변수로도 취급 안 하는 김종인 대표다. 상대팀 반칙에 항의해야 하는데 자기 팀 최전방 공격수를 빼버린 감독이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9세대 리더십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컷오프가 된 다음 이철희 씨가 찾아와서 제가 배후 조종 아닌 거 아시죠? 라고 묻기에 당신이 배후 조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중도층을 붙잡기 위해서 우경화하고 있다는 시선이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이 이어지니까 중도로 가면 중도조차 붙지 않는다. 중도층을 끌어올리려면 야당이 야당답게 잘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국민이 저기 제대로 하네. 그럼 다음에라도 기회 줘야지 라고 한다. 새정치를 말하려면 구정치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구정치는 무엇일까? 분단을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것,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것,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구태 정치를 청산해야 새정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로켓을 쐈는데 왜 대한민국 국정원은 국민들의 계좌를 추적하려 합니까? 정청래 11시간 39분 필리버스터 3개가 놀랐다. 정청래 의원도 결국 컷오프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됐지만 정청래 의원은 공천 배제됐습니다. 사람들이 대체 야당은 어디서 뭘 하고 있냐고 답답해할 때 손들고 나와 맨 앞줄에 섰던 게 정청래 의원입니다. 맨 앞줄에 서 있느라 사방에서 나가는 화살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남들 대신 고슴도치가 됐더니 이제 물러나라고 합니다. 이건 아니죠.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지원 유세도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총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눈물 많은 정청래. 강성에서 감성으로. 인간 정청래의 이야기를 담은 거침없이 정청래.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노동자 정당이라는 표현이 새누리당을 연상시킨다면서 노동계에 이를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회 사용 때 현수막 문구 중에 반노동자 정당은 투쟁으로 심판하자, 이런 내용은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 입법 추진에 찬성하는 여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집회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보수 계열의 정당들도 많이 창당되지 않았습니까? 개신교 쪽에서도 정당들이 여러 창당됐고요. 그런데 왜 그것이 꼭 새누리당을 특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새누리당이 반노동자 정당임을 인증한 셈 아닐까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은 조석간 브리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김프로이드 코너를 광고 듣고 만나겠습니다. TV 뉴스에 담겨진 메시지, 또 TV 뉴스의 본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b.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자, 오늘도 낙원으로 왔습니다. 네. 낙원. 김프로의 낙원으로 왔어요. 네. 더 사운드 스튜디오. 그래요. 김프로가 이제 퇴직금 털어서 만드는 스튜디오. 일부 공연도 할 수 있고, 네. 또 이 스튜디오 대여도 되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 연락 어떻게 해야 돼? 연락처. 페이스북에도 더 사운드 스튜디오를 치시면 나옵니다. 스펠링이 몇 개입니까? 더 사운드 한글로 스튜디오. 치시면 됩니다. 한글로. 더 사운드 스튜디오. 사운드가 아니라 사운드. 네. 사운드 스튜디오. 낙원상가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물어보시면 압니다. 악기 다 있네. 뭐 드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뭐가 또 있나? 잘 돼 있고, 나무도 있네. 나무는 왜 있지, 저거? 이제 저희 관상용으로. 관상용으로. 알겠습니다. 네. 예, 세운상가 4층에 있는. 낙원상가라니까. 왜 자꾸 세운상가라고 하지? 낙원상가. 예. 비슷하니까. 예, 낙원상가 4층에 있는 스튜디오. 네. 너무 좋습니다. 시설 최신이네, 최신. 예. 자, 오늘 김프로 모시고 또 김프로이드. 네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이렇게 시간. 하실 거예요, 자꾸? 아니, 우리가 한번 첫 회 만들었다가 날렸잖아. 끝까지 치면 네 번째지. 그러네요. 예. 녹음은 네 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프로이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 행보, 총선을 앞둔 너무나 그 의도가 빤히 보이는 지방 행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TV 뉴스가 마사지하는지 이걸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시면 뉴스타파가 아마 이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아이템을 발제한 게 아닐까.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MBC와 KBS의 그 보도 형태, 이걸 이제 다큐로 한 20분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걸 보시면 이제 상세하게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뉴스타파는 또 지상파 3사 TV 뉴스 기자들이 가서 또 주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귀양 가시거나 뭐 이렇게. 그런데 요즘 보니까 KBS에서 아예 사표를 내고 뉴스타파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대지상파 방송 법으로 모든 국민이 다 보게 만드는 그런 방송에서 일개 인터넷 방송으로 옮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위해 또 이런 공정한 보도를 위해 그렇게 옮길 수 있는 그분들의 결단은 참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네, 하여튼 뭐 지지도 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기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김프로이드를 보면서 말이죠. 우리 김프로를 보면서도 이렇게 뭐 물론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만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 선망하고 또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 그 탑클래스 아닙니까? 그거를 벗어던지고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예술가의 삶을 살겠다. 난 이런 분들 보면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경의보다는 돈을 좀 주고 가세요. 입금해 드리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지. 예, 입금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김프로와 함께 짚어볼 이슈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 뉴스 하면 뭐 누가 뭐래도 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고 김무성 대표가 이제 옥새를 가지고 부산을 내려갔잖아요. 네. 옥새를 뭐 당사에 두고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옥새 투쟁이란 이제 뭐 그런 이제 별칭이 붙어가지고 뭐 기사들이 났는데 이제 방송을 뭐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이제 올라와가지고 최고위원 회의도 하고 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제 반띵 쿠데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저 좀 기대했다가 실망했어요. 그런데 김어준 총수가 분석하기로는 이게 그냥 대구 동을에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다가 이재만 씨를 공천하더라도 결국 유승민이 이기지 않겠느냐. 그럼 더 크죠, 파급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유승민은 이제 총선 승리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는데 김무성이 이제 뺑기를 쓴 거지. 바람을 빼려고. 김을 뺐죠. 김을 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승민의 승리를 똑똑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지원하면서 또 끈도 좀 남겨놓으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 정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도 그 문재인 의원이 부산에 정말 그 험지에 가서 출마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렵게 이기면 또 대선에 얼마나 큰 탄력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손수조 씨. 손수조 씨. 사실 좀 네. 급이 많이 현격하게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 아쉬운 그런 분을 거기다 이제 맞상대로 해놓았으니까 네. 뭐 결국 그러니까 그 문재인의 승리는 빛을 발했던 거 아니겠어요? 저는 보면서 패턴이 그 김무성 대표의 패턴, 그 무대의 패턴이 너무 한치의 그 오차도 벗어나지 않고 항상 반복되잖아요. 예. 질렀다가 예. 이렇게 주워 담는. 예. 그 정말 예측이 역시나. 가능한 정치인입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만큼 예측이 가능해요. 만약에 제가 이번에 내려갔다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자기 말을 지켰다면, 그러니까 다 공천을 안 하거나 뭐 이랬다면 예. 조금 달리 볼 뻔했어요. 예. 그런데 역시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 측근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원래부터 세 군데는 안 된다. 그렇죠. 이건 타협 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박이 주류인 그 최고위원들이 길을 쓰고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기의 그 뜻하는 바를 관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요. 네. 뭐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도 그런 내용이 실리긴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뉴스 중에 이제 뭐 탑은 그거였는데, 네. 제가 이제 또 김프로이드. 예. 이 방송 뉴스들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나 하는 이제 그 심리를 조금 들여다보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방송 뉴스가 중요하다. 네.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방송 뉴스. 뉴스의 메인 뉴스. 썩 높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충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KBS 9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네. 그 나머지 방송들은 아주 현격하게 좀 떨어지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예. 대략. 한 뭐 9%, 10%? 그러니까요. 그 KBS가 이제 21%쯤 나오고요. 어. 이제 MBC가 한 6%대, 그리고 이제 SBS가 한 8%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KBS, MBC를 합치면 27%, 28%, 막 거의 한 30% 가까이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그 TV 매체 의존도를 조사를 했는데 예. 이제 올해 1월에 발표를 했어요. 예. 20대가 한 40% 정도 이제 매체 의존을 하는 거고. 이제 뭐 30대가 46%, 40대가 50%, 60대 이상은 74%가 TV를 통해서 이걸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 국민들의 한 30% 정도가 또 뉴스를 시청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MBC하고 KBS하고 뭐 SBS하고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면 하면서 보도를 하면 그게 실제로 여론을 형성이 좀 되거든요. 그렇지. 예. 이번 뉴스는 어떻게 봤을 것 같습니까? 예.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제 또 그 주변의 친박 세력들이 공천을 너무나 엉망으로 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친박 심판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총선에서 굉장히 불리한 그렇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냥 유화적으로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딱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당 분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고 예. 거기다가 야당이 이걸로 반사 이익을 얻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막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다른 이슈를 최대한 부각해서 조금 이제 물을 탔으면 좋겠다. 요런 이제 그 심리가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당일날 뉴스를 보니까 24일날 당일날 MBC가 총 24개 리포트, 23개 리포트를 했어요. KBS가 22개 리포트, 이제 스포츠 빼고, SBS가 21개 리포트를 했는데, MBC가 이제 총선 뉴스를 6개를 하고, 북한 뉴스를 5개를 합니다. 그리고 KBS는 총선 뉴스를 8개 하고, 북한 뉴스를 4개 하고, 이제 SBS가 조금 덜한데 이제 총선 뉴스는 8개 하고 북한 뉴스를 2개를 하죠. SBS가 편집을 잘했네. 그러니까 SBS는 이제 어떤 이제 저게 보이냐면 팩트에만 충실한다라는 게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그 KBS, MBC는 거의 편집 방향이 똑같습니다. 뭐 뉴스 배치나 뭐 기사 방향이나 이런 거 거의 비슷한데 SBS는 약간 조금 달라요. 근데 SBS는 거의 그냥 팩트에만 치중하게 보도를 조금 하는 스타일을 보이고,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기조는 그런데 MBC하고 KBS하고 둘이 이제 구사하는 기술이 조금 다릅니다. 신공이 좀 달라요. 어떻게 했나 봤더니 MBC는 이제 여당 분란에 집중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을 끼워 넣습니다. 옥새 파동에다가 옛날 그 이제 추미애
하고 이제 요거를 껴넣으면서 조순영 대표 사이에. 그래서 어떤 표현을 넣냐면 원래 이 옥새 파동이 이 야당의 단골 메뉴였는데 여당이 이걸 하고 있다. 아니 야당의 단골 메뉴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한 번 하면 단골이 되나 보지. 어느 날 그 집에 가서 한번 밥을 먹었는데. 그렇죠. 그 단골집이 돼버린 거야. 아, 그럼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 파동을 얘기하면서 옥새 이 투쟁을 얘기하면서 이제 야당을 거기다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흔들면서 총선에서 이제 그날 뭐 이제 또 해필 김종인 이제 대표가 와가지고 이제 봉합이 됐잖아요. 그 뉴스는 또 다뤄지면 안 되니까 처음으로 세 개 당을 그러니까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요거를 세 개를 다 묶어가지고 한 리포트에다가 분열된 야권 요런 꼭지로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의 꼭 옥새 투쟁 관련된 거를 이제 네 꼭지를 넣고 그리고 한 꼭지에다가 이제 3당을 한꺼번에 싹 몰아가지고 그냥 쫙 보도를 한 다음에 이제 후보 등록 첫날 표정 이래가지고 하나만 리포트를 이제 하면서 이제 지나가고 KBS는 이제 8개 꼭지를 해서 이제 뒤에는 이제 뭐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넣고 뭐 이렇게 했는데 KBS는 조금 다른 게 야당을 부각합니다. 있는 건 그대로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귀었던 감정을 폭발시켰다 뭐 이러면서 이제 했다가 2개로만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각 당 그러니까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을 한 꼭지씩 그냥 따로따로 떼가지고 넣는데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필승 다짐 공천 갈등 여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김종인 대표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갈등이 여전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의 골이 깊다. 그래가지고 뭐 이놈 저놈 똑같은 거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면서 나오고. 적어도 그 장 외는 모르겠지만은 장 내에서는 분란 갈등 끝났어요. 뭐 그렇다고 하죠. 선거 이후에 뭐 그 잠복됐던 그 불만이 다시 터져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다 덮어졌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 읽히는 거는 그런 거죠. 지금 친박과 비박이 나눠져 가지고 진박과 비박이 나눠져 가지고 막 이 집 난리가 났잖아요. 똑같다. 야당도 뭐 친노와 친문과 비문이 나눠져 가지고 하는 거는 똑같다. 그러니까 아예 다 똑같은 놈들이야. 라는 뉘앙스를 조금 풍기고 싶은 심리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BS는 그냥 드라이하게 쭉 뭐 소개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는 이제 뭐 보면 제목도 그래서 뭐 갈등 봉합, 총선 체제 이렇게 그냥 뭐 맞네. 더민주 그래서 딱 그냥 팩트 자체로만 던지고 이제 국민의당도 안 미래투자 그리고 공천장 반납 속출. 그래서 이제 너무 낮으니까 공천장을 반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뉴스는 이제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는 뉴스죠.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한데 그건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후보들이 그 기탁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1,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득표율 15%를 넘지 못하면은 그냥 이제 국가에 헌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15%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알고 뭐 승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포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당에서는 공천 받고 등록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뭐 가만 안 두면 어떡할 건데. 집권해가지고 어떻게, 뭐 감옥에 집어넣을 것도 아니고. 내주시려는 안 보죠. 아니, 그거 최고라며. 돈 잘 많으시던데? 제일 많다면서. 아니, 그 정도면은, 뭐, 껌값인데, 우리 좀 쓰시지, 스튜디오에다 좀 줬으면 좋겠다. 투자하십시오. 그럼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공천 받아야지, 공천을. 공천은 관심 없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뉴스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전부 다, 신문들에 보면, 이제 이런 사태가 난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뭐 그런, 뭐,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담겨 있거든요. 사설에도 그렇고 뭐 기사에도 그렇고. 신문은 그런데 방송 뉴스에는 왜가 빠져 있어요.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해설하는 기사는 전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경마식 보도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1번마, 1번마, 2번마, 2번마 그냥 달리는 것만 계속 주구장창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고 그냥 누가 어떻게 앞에서 뛰고 있는지만 보도록 하는 좀 아쉽죠. 안타깝고.
여당에 한해서는 그런데 네. 야당에 한해서는 없는 가설, 뭐 없는 시나리오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해설을 굉장히 뭐 이렇게 상세하게 달아주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만한 게 이제 북한 뉴스입니다. 북한 뉴스를 어떻게 달았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총선은 어차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뉴스니까 그거는 뭐 많은 지면과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이제 그 방향은 지금 살펴봤고, 그럼 이제 북한 뉴스를 그 뒤에 다루면서 어떻게 다뤘는가? MBC, KBS가 거의 공통적으로, 그날이 이제 뭐 그 미사일, 뭐 그 이제 추진체 고체 연료로 추정되는 뭐 이걸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한 걸 공개한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일이 날 것처럼 보도를 하죠. 네. 그래서 그 팩트를 먼저 전달을 하고 그 다음 꼭지에다가는 MBC가 북한 뉴스를 5개 했잖아요. 예. KBS가 4개를 했는데 MBC는 이날 또 사실상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었다며 단독 리포트를 또 해요. 어디서 그렇게 단독을 땄어? 그러게요. 뭐 그리고는 이제 고체 연료 로켓 그걸 성공했다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를 해설하는 기사를 2개를 더 갖다 붙여요. 큰일 난다. 이건 뭐 곧장 쏠 수 있어서 위험하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금 방어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를 넣은 다음에 전국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 군인 줄 알았더니 전국이더군요. 그러니까 저도 잘못 본 줄 알고 이제 살펴봤는데 전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했다는 걸 넣었는데 KBS는 단독만 빠졌고 나머지는 똑같이. 근데 또 여기 아주 재밌는 저기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숫자만 세면 속을 뻔했어. 3꼭지예요. 근데 하나를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한 꼭지로 돼 있는데 시간이 3분이에요. 이건 뭐지? 그리고 봤더니 1분 30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자가 나와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꼭지를 하나로 붙여서 3분짜리를 만들었으니까 사실상 2꼭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패턴으로 했는데 SBS는 고체 연료 성공해가지고 이제 했는지를 쭉 하고 맨 마지막에 그런 걸 달았어요. 북한이 이렇게 극비 시설을 이례적으로 연이어서 공개하는 거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따른 조바심이라고 군이 해석한다. 그냥 사실 그대로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마찬가지로 전국 경계태세를 뭐 강화하라고 청와대가 했다고 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날 요리대회 요리 행사에 참석하셨죠. 경계태세를 강화하시고 요리 행사에 가시죠. 아니 뭐 저기 뭐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밥은 먹어야 되니까 청년들 만나가지고 무슨 손가락으로 뭐 이상한 거 하고 참 대단한 그 비범한 호연지기를 갖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그 여유와 이런 걸로 인해서 북한을 질리게 만드는 뭐 그런 효과를 그 노렸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북한 관계 기사 이런 거죠. 이제 안보 위협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안보 위협론을 좀 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이런 분란, 그러니까 여당의 이런 내용과 분란은 자꾸 부각돼 가지고 될수록 유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조금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이제 북한의 위협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요리 행사에 참석하실 정도면 이렇게 굉장하게 호들갑을 떨 만큼은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래서 실제로 SBS는 그걸 반영한 것 같아요. 한 꼭지 넣고 뭐 청와대 거를 드라이하게 넣었는데 어쨌든 공이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설 기사가 전혀 없는 것은 방송 뉴스가 똑같고 그래서 방송 뉴스에 의존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매우 미진하게 뉴스를 소비하고 있으니까 참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이 좀 안타깝죠. 우리 김프로의 걱정, 또 김프로의 주안점 많이들 간과합니다. 뭐 이게 방송 누가 보냐 이러는데 뭐 벌써 60대 여전히 중요합니다. 뭐 압도적이니까요. 우리가 또 그걸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김프로가 있으니까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 그 김무성 대표가 그 부산에 내려가서 영도 다리에 서서 이 딱 바다를 바라보는 그 샷을 노출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뭐 그거 하시려고 내려갔으니까. 아니 굉장히 똑똑하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면 얼핏 보면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사태가 뭘 의미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핏 아는 사람은 유승민 의원이 뭔가 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정도만 느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충 보기에 유승민을 도와서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야,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 까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유승민이 정말 부각되지 않도록 김도 빼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가 그렇게 도와준 또 리액션도 챙기면서 나중에 이제 유승민이 만약에 대권 주자로 확 뜨면 내가 그때 당신 도와줬지 않냐고 또 할 만한 명분도 만들면서 또 이제 아무래도 자기 여권 주자는 그 당대의 대통령과 대립각을 안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차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또 차별화하는 그런 효과까지 노린 거겠죠. 어차피 자기는 이제 뭐 친박에 붙는다고 지금 뭐 승산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확실하게 또 선도 그으면서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 나는 그 설정 영도 다리에서의 설정 그때 저게 빠졌다. 그 옥새를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는 이게 얼마나 동적인 액션과 함께.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이 비상사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팔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니까.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그 도장이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안 갖고 있다고 예를 들면 당사에 놓고 왔는데 당직자가 와서 대표 허락 없이 찍는다. 그거 사기예요, 사기. 그렇죠. 그 도장이 있으다마나 문제인데, 그거 어차피 쇼지.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 몰고 가서 또 술 드시는 거 보세요. 할 얘기 있으면 둘이 하든가. 아니 근데 기자들 모아놓고. 자산가가 말이야 자갈치 시장 가서 소주 먹는 것도 이건 뭐 쇼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저 총선 출마했을 때 4월 5일이 이제 또 선거운동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 후보들의 그 식수 행사. 그거 가서 내가 삽도 팠잖아. 애쓴다니까요. 그때 좀 컨셉을 좀 잘 짜서 좀 큰 나무를 갖다 심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눈에 띄는 그런 액션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구나. 하여간 방송 뉴스 기자들은 액션 뭐 이런 어떤 이 행동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화면으로 뉴스를 만들잖아요. 저희들 용어로는 이제 그림이 되느냐. 그림이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 뉴스의 시청률이 이제 그런 역동적인 화면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이게 이제 뭐 어디 세미나에 앉아가지고 뭐 발제하고 이런 건 잘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근데 꼭 나오는 건 있습니다. 이제 케이블과의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지상파가 꼭 다뤄요. 그렇지. 아무리 재미없어도.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뉴스에 나오려고 뭐 기자회견만 하면 누가 비춰주나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래서 이제 해머로 뭘 깨고 이런 것들. 근데 그 해머가 이제 경찰 버스를 부수는데 사용됐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경찰이 말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노총이 또 뭐 말하자면은 온갖 스캔들에 또 휘말리기도 하고 말이죠. 뭐 그런 행위 자체를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뭐 정말 중요한 이슈를 그런 퍼포먼스를 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뭐 훌륭한 활동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잘 걸러 가지고 보도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거를 또 풍자해 가지고 하도 되도 않는 특종을 남발하는 거를 또 빗대 가지고 뭐 이제 비디오 머그.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최고였습니다. 그건 진짜. TV 조선하고 똑같은 그런 폰트와 바탕에 자막을 만들었는데 방송 뉴스 편집자들이 이렇게 또 풍자를 하니까 진짜 실제로 그럴듯해 보이고 말이죠. 예전에 YTN 돌발 영상이 거의 모바일 버전으로 탄생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YTN이 참 그런 걸 기지 있게 잘했었는데 이제 뭐 다 엎었고 덮었죠.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저 듣고요.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몇 분? 네.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김프로쇼를. 어? 아, 지금 형님 제가 급해요. 제가 퇴직금 털어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모셔야 됩니다. 예. 김프로쇼와 이 재즈가 알고 싶다. 김프로를 검색하시면 아무튼 팟빵에서 나오니까 꼭 좀 챙겨서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예, 김프로는 제가 정말 그 내공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시사 영역에서도 이런 아주 강렬한 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김프로쇼 많이 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십시오. 예. 몇 명이에요? 몇 명?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계속 300이기를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아, 우리 200이 300이를 왔다 갔다 우리 하고 오늘 당장 김프로쇼 가서 우리가 다운을 받아봅시다. 다운하고 다운 받고 그다음에 컴퓨터 포맷한 다음에 또 한 번 또 다운받는.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댓글 부대를 해야 되겠어요. 예, 왕창 늘려서 한 100위권 대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이 100위 이내에서 우리 김프로쇼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함께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즈가 알고 싶다도 있습니다. 재즈가 알고 싶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김프로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